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마다 모십니다. 그 유명한 우리나라 의사 중에서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죠. 함익병 선생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치의사 함익병입니다. 정치의사요. 다시 태어나면 정치한다는. 네, 네, 다시 태어나면 예. 무조건 정치합니다. 자 이제 진짜 뭐 얼마 안 남았는데 판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선거 이렇게 여론조사 마지막 발표한 날 네. 17개 선거 기관,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등록되어 있는 17개 여론조사 기관이 있죠. 네. 예, 16대 1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도 단일화되기 전입니다. 단일화되기 전인데 그렇게 나왔으면 그 뭐 결판 났다고 이제 봐도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봐야죠. 이제 그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게 그 지역구 같이 이렇게 그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경우에는 지역구니까 여론조사를 한 지역구에 1000명씩 하지는 않죠. 근데 17개 통계니까 한두 군데가 한 군데에 빠져 있어요. 네, 저기 민주당 민주당 선대 활동했던 분.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던 분. 네. 거기도 차이가 많이 나게 이재명이 이기는 게 아니라 조금 이재명이 이긴 걸로 나왔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큰 나라도 네. 여론조사가 1000명에서 1005명, 요 1000명 조금 넘게 조사하거든요. 네. 이제 표본만 샘플링을 정확하게 하면 미국은 과학적으로 우리나라 잘하지. 여론조사 기관도 이게 특별하게 저기 뭐 편향되지 않은 기관들은 대개는 여론조사는 왜냐하면 여론조사 기관들도 자기들이 사업이기 때문에 부도덕하게 부정직하게 하면 다음번에 수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합니다. 함익병 원장이 저 양심적인 의사라서 그렇지 의사들은 대부분 양심적이지. 왜냐하면 그 병을 고치는 직업이니까. 직업의 속성상. 직업의 네. 속성상. 네. 그런데 아이고 저 정치꾼들은요 그건 몰라요 또.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이 뭐 이번 선거만 끝나고 난 다시 여론조사 안 하겠다든지 그런 모르겠지만 조직으로서 존속하려 그러면 되기는 글쎄 자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은 봐야죠. 단일화 되기 전이 그런 게 나왔으면 직전이었어요 그게. 그날이죠. 공표되기 게. 네, 맞아요. 그러면 뭐 단일화 된 후는 분위기가 어떻게 됐다고 보십니까? 뭐 아주 최악의 경우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반반 나뉜다 하더라도 뭐 그렇지. 그전에 여론조사 결과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죠. 안철수 그런 여론조사도 나왔어. 안철수 단일화되면 안철수 표가 어디로 갈 것이냐가 50% 가까이가 윤 후보로 가고 2대 1이죠. 2대 1로 네, 그 한 정도. 절반 가량이 윤 후보에 가는 절반 가량이 이재명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지난주 목요일 날 방송할 때 안철수 후보가 했던 그 결단에 대해서 그건 정말 결단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막 살아온 사람이 아니고 공부하고 반듯하게 사신 분이잖아요. 그게 반듯해, 사람은. 그 사람이 돌아서서 말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런 걸 늘 하던 사람이면 아침에 여기서 이 얘기하고 저녁 때 저기 가서 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사람은 성격이 아니야.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야. 그러니까 완주하겠다는 그 말을 뒤집는 거는 네. 정말 제가 볼 때는 맞아요. 그 창자가 끊기는 고통을 겪고 한 일이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이나 아니면 또 단일화하는 과정 중에서 국민의힘 당에서 안 후보가 어떠한 애간장 그러니까 애가 끊긴다 그래요. 단애 그렇지. 그러잖아요. 단장의 고통을 겪고 내린 결단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해야 된다. 맞아요. 큰 빚을 졌다. 그리고서는 아주 뭐 유세 현장에 둘이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던데요. 안철수 당연히 후보가. 그래야죠. 그게 잘하던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충분한 신뢰를 줬다.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힘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압도적으로 이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긴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뭐 예상을 하면. 그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저희들은 뭐 데이터 보는 건 늘 일이니까 논문 쓰고 하는 게 일인데 저는 최소한 미니멈 5%, 미니멈 5%. 네, 맥시멈 10%, 한 7, 8% 정도 7, 8% 벌어진다. 차이는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저는 좀 불안한 게 요즘에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징후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지난번에 같이 한번 또 우리 옛날 방송도 했었지만 4.15 총선에 대해서도 부정이라는 게 우리 사회가 정말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으로 데이터를 조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선거 결과를 내는 나라라면 이 나라는 혁명을 해야죠. 그러니까. 네. 그렇다면 이번에도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은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때문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시청자분들 또 욕할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선거법이 여러 군데가 지금 막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보통 선거, 비밀 선거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이게 룰이 깨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부실한 건 분명하고 네, 뭐 부실한 건 말할 거 없는데 뭐, 그걸 악의적으로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아직까지 거죠. 네. 그런데 예를 듭시다. 네. 예를 들어서 결과가 아까 여론조사는 5%에서 10% 차이 그 중간 차이 난다 이래 보는데 결과가 이재명 승으로 만약에 나왔다고 생각하면 그럼 일단 선거에 대해서는 승복하면 곤란하죠. 윤 후보나 안 후보나 뭐 안 후보도 지금 저기 안철수 후보도 거의 이제 한 몸이 된 상황에서 그럼요 지금 선거라는 건 끝나고 난 다음에 패자가 기꺼이 이번 선거는 내가 졌다. 수긍을 해야 되는 국민의 거야. 선택에 동의한다라가 돼야 되는데 만일에 지금 선거 전날 마지막 여론조사가 그랬는데 그랬는데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흔쾌히 동의하고 선거 운동을 돕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판이 뒤집어서 개표가 상황이 달라졌다. 그러면 지금 있었던 이 많은 이런 이상한 일들을 따져 묻기 전까지는 승복할 수 없다. 승복할 수는 없는 거죠. 아닌가요? 그렇죠. 뭐 당연한 제가 거예요.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지 아니, 않나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뭐 상식이지. 네. 아니면 17개 여론조사에서 제일 최종 여론조사가 16개가 오차범위 바깥으로 나온 데가 많고 윤석열 승을 들어줬는데 최소 1.1%였고 네. 맥시멈 뭐 5% 이상 네. 당선 가능성에서는 7, 8%까지 그것도 단일화되기 전에. 전에 그 단일화 그 막판에 벼락커서 단일화해서 그러면 그 컨벤션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그 단일화 효과까지 있는데도 만약에 이재명이 이겼다 그러면 승복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일단은 그건 뭐 그건 조사 들어가야지. 지금 있었던 이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조사 들어가야지. 다 조사를 해야죠. 그렇죠. 네. 그게 합리적인 거지. 그 이슈에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 네. 아니 이봉규 같은 보수 꼴통이 그러면 저건 맨날 꼴통이니까 그런다고 그러지만 합리적인 우리 한미병 그 원장 같은 사람이 이 정도로 얘기하면 그건 만약에 지금은 조사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현재 상황을 가지고 부정선거다고 몰아붙이기는 좀 곤란한 면이 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러나, 선거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예를 들면 뭐 투표소마다 투표함은 하나씩 2개 돼 있는 게 사실은 한 투표소에 투표함이 2개, 3개가 나오는 일이 벌어지면 정말 그 몰표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옛날에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자유당 정권, 공화당 정권에서 그 조직적인 부정선거 했을 때 투표함 바꿔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투표함을 하나로 둔다는 거는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 다른 데서 확진자들이 투표한 거를 가져오는데 투표함을 들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으니 옮기는 과정 중에 아직은 저는 실수라고 믿어요. 나는 대한민국을 믿고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를 믿기 때문에 아직은 실수라고 봐야지 그 조직적으로 뭘 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정말 불법이에요. 선거에 만일에 이런 식으로 조작된 게 있다 그러면 옛날에 자유당 정권 때 그리고 부통령 선거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당시 내무부 장관부터 전부 총살이었어요. 사형이었어요. 그렇지. 네. 그거를 이 우리나라 이 2002년도, 2022년도, 그래, 21세기에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저는 그렇게는 믿지 않아요. 예. 그러나 이번에 결과가 여론조사하고 정반대로 너무 나오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선거 있기 지금 이제 일주일 전에 공표를 못했으니까 일주일 사이에 뭐 특별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일이라고는 단일화돼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 그러니까 뭐 부정적인 효과가 전혀 없는 건데 최악의 경우에 반반이었다 하도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10명이 반반으로 나뉘었다 하더라도 결과가 뒤집힐 게 아닌데 만일에 뭐가 있다 그러면 일단 승복하는 건 곤란하죠. 따져봐야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따져봐야죠. 뭐 제가 하는 얘기가 글쎄 뭐 상식적인 대한민국 시민이면 다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이거 아니. 좋은 나무집에 와가지고 여기 시청자분들은 근데 되게 좀 그러실 거예요. 그저 우리 한미병 원장은 바르게 어린 시절 보내고 또 청년 시절 바르게 공부하고 그다음에 작년 시절도 바르게 환자 진료하고 지금도 공부 무지하게 열심히 합니다. 물리가해까지 받아요. 그런 사람의 세계관으로 볼 때는 그 이해가 가요. 그러나 우리 이제 이 각종 암수를 들여다본 그렇죠. 험하게 살아온 사람이라서 순진할 거야. 순진한 거야. 제가 험하게 내가 살아와가지고 우리는 암수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안철수 후보의 마음을 아마 윤석열 후보는 직접 만났으니까 이제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그 안철수 후보의 그 결정하는 과정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제가 그게 공감이 잘 되는 이유가 그렇죠. 두 사람이 연배도 비슷하고 저랑 비슷하거든요. 아니 안철수하고는 같은 나이 아니에요. 예. 연배가 한 살 차인가 같은 나이. 연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학교는 다르지만 윤석열하고는 한 살 차인가 그렇고. 2살 차이가 두 살 나죠. 차이고, 예.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교육받았던 사람이 정말 어제 한 얘기를 뒤집어야 되는 그 고통이라는 게 그게 예.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이번 선거의 결과의 유무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왔든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지지했던 분들도 왜 저런 결단을 했을까에 대한 그 힘든 결정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해줘야 된다. 맞아요. 그리고 정치인 안철수는 많이 정말 엄청나게 차원이 달라졌다. 흔히 말하는 클래스가 달라졌다. 클래스가 달라졌어. 네. 그럼 이제 둘이서 이제 안철수에 대한 배려를 이제 만약에 이제 공동정부 비슷하게 간다면 배려를 잘 해야죠. 이제 윤석열이 윤석열 후보가 이제 집권을 하게 집권을 되면 한다면 저는 배려하지 않아도 안철수 후보는 많이 자기가 잘 커서 커진 그릇으로 그 정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윤석열 후보도 잘 할 거예요. 하겠죠. 잘 네, 할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는데 나는 이것도 우리가 조금 의심하는 게 이제 가정을 해봅니다. 이제 윤석열 승해가지고 했는데 이 주사파들 그다음에 좌파들 민노총 전교조 이런 사람들이 쿨하게 승복해서 윤석열 잘 되게끔 또 의회는 권력을 다 잡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이중대까지 합치면 뭐 거의 200석 가까이 돼요. 잘 될까요? 저는 민주당에서 최소 100명 이상은 협조적으로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협조를 한다고? 우리나라 국회라는 게 독자적으로 의원 한 명 한 명이 입법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이 절반 정도로 반반 나눠져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계가 있고 이재명을 이거는 아니지 않냐 이런 같은 당에 몸을 담고 당의 후보는 됐지만 참 지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합리적인 국회의원이 꽤 많아. 민주당 내 절반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그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도 상황이겠죠. 그렇고 네. 저는 뭐 이제 비록 제가 국민의힘에 뭐 잠시 7시간짜리 공동선대위원장 했던 공동선대위원장 7시간 만에 잘렸어. 뭐 잘린 거야? 아니면 자기가 사퇴한 이거 거야? 잘린 거죠. 내가 왜 사퇴를 해요? 내가 뭔 잘못도 사퇴를 해요. 네. 잘렸는데 7시간 만에. 네, 7시간 잘렸는데 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사실은 뭐 우리가 가정을 해봐야 선거는 안 끝났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선거는 이미 여론조사 결과에 부합되지 않은 일이 벌어질 일이라고는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네. 그 표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의 차이의 문제일 뿐이지. 그런데 만일에 이낙연 후보가 지금 민주당 후보가 됐다고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저는 그래서 아슬아슬할 수 어떤 있어? 사람 아슬아슬요? 질 수도 있어? 뭐 저는 7대3 정도로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선거가 이제 오랜 기간 우리가 이제 대선 레이스를 거쳐오는 동안에 이제는 양 후보의 부인 얘기는 이게 다 싹 없어졌어요. 네. 중도층이 누구를 지지하느냐예요. 맞아. 안철수 후보가 왜 그렇게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겠어요? 중도층이죠. 중도층이에요. 네. 맞아. 과연 이낙연 후보가 나왔는데 안철수 후보가 지금 3자 대결을 하고 있다. 단일화 안 했을 할 수도 가능성이 있다. 많고요. 단일화 완주할 안 했을 가능성이 수 있다. 많죠. 네. 그리고 이낙연 후보는 중도 확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리고 5년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끝나고 다시 새로운 임기가 시작한다. 그러면 뭐 저는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이 센세이션하는 많은 일들을 할 거라고 봐요. 뭐 대표적으로 이 얘기를 하면 대통령 중임제 개헌 이런 걸 하든지 내각제 개헌을 하든지 그래서 지금 같이 뭐 2년 3년마다 계속 선거하는 이런 걸 그대로 두지 않을 개연성이 많아요. 그럼 본인의 임기를 1년을 줄여서라도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선을 맞출 수 있겠죠. 나라를 위한다면 그게 옳은 일이고 무슨 놈 선거를 매년 치러요. 그래 이건 너무해. 너무 진짜. 엉터리거든요 이제는. 맞아. 그러니까 이걸 바꿀 때가 됐는데 저는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뭐 권력욕이 강해서 그런 분은 아니라고 봐요. 예, 그리고 개혁력이 강할 것 같아. 그렇죠. 잘 순리에 만들겠다. 맞춰서 잘하자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바뀔 개연성이 많고요. 그러는 과정 중에 자기 희생이 따른다고도 기꺼이 하실 분이라고 나는 봐요. 지금 일일이 뭐 다 그런 얘기 안 하고 있지만 그게 또 우리 정치의 발전이고요. 그런 길로 가야 될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중에 민주당 내 합리적인 분들은 당연히 지지해 준다.
옳은 정책은 그냥 아니 지지해주고.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오늘 대통령 선거하고 1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하고 2년 뒤에 지방자치 선거하고 그 사이에 재보궐선거 있고 그러니까. 뭐 허구한 날 선거만 하다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당을 떠나서 올바른 길로 가자 그러는데 동의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그 핵심 당원들이요. 이재명 지지 못한다고 이쪽 이번에 그 윤석열 캠프로 온 사람 온 게 많아. 그게 왜 그런 일이 많아. 벌어지겠어요? 왜 그런 일이 가까이서 보면 네. 도저히 뭐 어쩔 수 없다. 이대로는 곤란하다. 이런 사람으로 도저히 대통령으로 만드는 건 아무리 같은 당이라도 이건 그거 못하겠다.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건 거죠. 못하겠다. 예, 그런 게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네. 해봐야 되겠죠. 뭐 그쪽 사정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네. 순리적으로 볼 때 오랜 당뇨 활동을 하던 당의 지지 세력으로 있던 사람이 네. 선거 막판에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보면 대개는 싫으면 빠지죠. 네. 저 보세요. 잘리고 나면 빠져 있잖아요. 네. 예, 그 정도지 그렇다고 화난다고 저지까지는 않는단 말이죠.